이 결혼 절대 안 돼. 앞도 못 보는 사람 모시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화려한 샤넬 트위드 자켓을 입은 여자가 선글라스를 낀 남자를 보며 냉소를 띤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신부 측 가족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무시와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 차갑게 내뱉는 말들. 딸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고 예비 신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냉혹한 여자는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강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을 울렸고 주민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나왔습니까?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 한기호가 소방복을 입으며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만큼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45의 나이에도 기호는 여전히 화재 현장 최전선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3층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대요. 엄마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불이 났다고요. 주민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기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3층 창문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2층을 휘감으며 3층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기호는 산소통을 맨 채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야는 연기로 뿌옇게 가려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전체가 불바다였습니다.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가며 천장을 핫고 있었고 나무 문틀에서는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기호는 낮게 엎드려 기어가며 각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호는 장갑 낀 손으로 뜨거운 문손잡이를 잡고 한 방씩 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기호는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기호는 있는 힘껏 문을 걷어찼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연기가 휘몰아쳐 나왔고 방 안에는 침대 밑에 웅크린 채 숨어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이제 안전해. 기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방문 쪽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탈출구가 불길에 막혀버렸습니다. 기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품에 안긴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창문.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뿐이었습니다. 꽉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기호는 아이를 한 팔로 감싸 안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방 안의 불길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3층 높이의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아래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구조용 에어매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리세요.
아래에서 동료들이 소리쳤습니다. 기호는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고 창턱에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뒤쪽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스배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파에 기호의 몸이 창문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두 팔로 꽉 감싼 채 기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아이가 아래로 가도록 자세를 바꿨습니다. 쿵!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는 순간 기호는 아이를 먼저 매트에 닿게 한 뒤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착지의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동료 소방관이 급히 달려와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기호는 에어매트 위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흙먼지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소방복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대원, 괜찮습니까? 동료가 기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기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폭발 순간 튀어나온 유리 파편과 화학물질이 기호의 눈을 직격한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기호를 구급차로 옮겼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기호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아이는 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기호는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6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기호의 18살 된 딸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서윤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기호는 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빠는 괜찮은 거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자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각막과 시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시력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복도 벤치에 주저앉은 서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기호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기호는 침대 난간을 더듬으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아빠,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호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호는 딸의 손을 느끼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아빠 눈이 되어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기호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 아빠는 후회 안 해. 그 아이가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기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눈은 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구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호의 이야기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시력 잃은 영웅 소방관, 생명 구하고 눈 잃은 소방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기호 소방관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기호는 침대에 앉은 채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쪽 눈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눈은 잃었지만 생명은 살렸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기호의 담담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다음날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전 국민이 기호를 영웅이라 불렀고 소방서에는 감사 전화와 격려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기호는 더 이상 현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공상 처리 후 장애연금을 받으며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원 후 기호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방 구조를 외우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벽을 짚고 걸어야 했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는 것, 국그릇을 찾는 것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서유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점자를 함께 공부했고 시각장애인 보조기구들을 알아보며 하나씩 집에 들였습니다. 음성 안내가 되는 시계, 촉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조리 도구들, 흰 지팡이 사용법까지 아버지와 함께 익혔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하늘이 엄청 파래요. 서유는 매일 아침 아버지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리의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계절의 변화까지. 기호는 딸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기호는 집에서 소소한 살림을 하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면 딸이 만들어준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영웅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서유는 28이 되었고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3년째 사귀고 있는 연인 준호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준호 오빠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대요. 어느 봄날 저녁 서윤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딸의 행복한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서윤의 대답에 기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행복. 그것이 기호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올지. 세상은 영웅을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영웅을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기호는 딸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불 속에서 아이를 구했던 그 순간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눈은 보이지 않지만 기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환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이었고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기호는 그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광고회사.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대리로 승진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서윤은 늘 저녁 6시가 되면 정확히 퇴근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윤 대리, 오늘 회식 가는 거죠?
팀장이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서윤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팀장님.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또 아버지 때문에? 서윤 대리, 가끔은 자기 인생도 살아야지. 팀장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서윤의 얼굴에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갈게요. 서윤은 가방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서윤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잘 드셨을까? 약은 제 시간에 드셨을까? 넘어지시진 않으셨을까? 10년째 반복되는 걱정이었지만 단 하루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서윤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그래, 우리 딸 왔구나. 오늘도 고생했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기호가 딸의 목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기호는 딸의 발소리만으로도 기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서윤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아빠,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빠는 내가 해주는 건 다 좋아. 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며 저녁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음식을 하는 동안 기호는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딸의 작은 콧노래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기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식탁으로 안내하고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빠, 12시 방향에 밥이 있고요. 3시 방향에 고등어가 있어요. 6시 방향은 된장찌개예요. 알았어. 고맙다. 기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서툴렀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서윤은 밝게 말하며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호는 감사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서윤아, 지금 시간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부엌에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저녁 먹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 우리 결혼 이야기. 준호의 말에 서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째 사귀고 있는 준호와는 결혼 이야기를 자주 나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응, 기억나. 그게 왜? 우리 이번 달 안에 상견례 하는 게 어때? 엄마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상견례. 그 단어가 가슴속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오빠, 그런데 우리 아빠 일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 서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그게 아직은 안 했어.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오빠, 이건 나중에 말할 일이 아니잖아. 상견례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윤아, 걱정 마. 우리 엄마 이해심 많으신 분이야. 만나보면 다 괜찮을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럼 내가 장담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준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0년 동안 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딸이라는 사실에 어떤 사람들은 동정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기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빠. 아무 일 없어요. 서윤은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기호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한테서 온 전화였지? 네, 상견례 날짜를 정하자고 하셨어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아빠 때문에 마음 쓰지 마. 아빠는 괜찮아.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윤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기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빠는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는지. 하지만 서윤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아빠 때문에 주저하지 마. 아빠.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호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서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10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분이여. 그들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준호를 만나 상견례 날짜를 정했습니다. 강남의 한 한정식 집에서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윤은 준호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오빠, 정말로 어머님께 아빠 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말할게. 준호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서윤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상견례 때 입으실 옷을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아빠, 이 정장 어때요? 색깔이 정말 멋있어요. 내가 고르는 거면 다 좋지. 기호는 서윤이 고른 네이비색 정장을 입어보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기호의 모습은 여전히 의젓했습니다.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거로 할게요. 서윤은 정장과 함께 넥타이와 구두도 샀습니다. 기호는 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기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결혼하고 나서도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거지? 기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저는 아빠랑 떨어져서는 못 살아요. 그건 준호 오빠도 알고 있어요. 준호가 괜찮다고 했어? 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를 존중해주는 사람이고요. 서윤의 말에 기호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틀 전 준호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엄마한테 아버님 일 말씀드렸어. 정말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놀라셨는데
괜찮다고 하셨어. 진짜요? 응, 걱정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준호의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서유는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될 분이 좋은 분이기를, 아버지를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좋은 상상도 했지만 나쁜 상상도 떠올랐습니다. 혹시 준호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불편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서유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도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아버지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도 잠이 안 오니? 서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일 잘할 수 있을까? 기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걱정 마세요.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서윤의 손길이 닿자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기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볼 수 없는 눈이었지만 눈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부녀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억 이야기, 미래 이야기, 소소한 일상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소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밝혔습니다. 내일이면 상견례입니다. 서윤과 기호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아버지가 존중받기를, 그리고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하지만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상은 때로 너무나 가혹하고 사람들의 편견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2025년 5월 18일 토요일 정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 집 앞에 서윤과 기호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기호는 며칠 전 서윤이 사준 네이비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기호의 얼굴에는 검은색 선글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계단 3개 올라가요. 천천히 가세요. 서윤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기호는 흰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서윤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정식집 입구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밝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윤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아, 아버님 오셨어요. 준호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기호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준호. 오늘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서윤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화려한 한정식 상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고급스러운 한지, 장식과 전통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준호의 어머니 장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미란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가의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명품 가방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서윤은 미란을 카페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보다 2살 어리네. 직장은 어디 다녀? 그때부터 서윤은 미란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을 느꼈었습니다. 어서 와. 늦었네. 미란은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날카로운 말투에 움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윤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아버지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기호는 서윤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기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가 미란이 앉아 있는 쪽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선글라스 때문에 시선이 정확히 미란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란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쳐다보며 눈빛으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준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죠. 준호가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들어와 음식을 하나씩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해물찜, 갈비찜, 각종 나물과 전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였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앞에 놓인 음식들을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빠, 11시 방향에 전복죽이 있어요. 3시 방향은 갈비찜이고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듯 했습니다. 미라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춰 섰습니다. 혹시 눈이 불편하신 건가요? 미란의 질문에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다쳐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 미라는 짧게 감탄사를 내뱉은 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소방관이셨어요.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준호의 말에도 미란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란은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란의 말투에는 동정도, 존경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미라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기호를 관찰했습니다. 기호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더듬거리며 찾는 모습, 국그릇을 찾느라 손을 더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미란의 눈에는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아,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 미란이 갑자기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포구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 급여는 괜찮은 편이야? 미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럭저럭이라니?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데? 어머니. 준호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가 어때서? 우리 집안과 혼인을 하려면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기호는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목소리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딸은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서윤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기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는 기호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야 그러시겠죠. 부모가 자식 나쁘게 말할 리는 없으니까요. 미란의 말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미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어디서 살 계획이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신혼집에 아버님 같이 모실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뭐? 같이 산다고?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서윤이는 아버님과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그게 조건이었고요. 조건? 어머, 이거 정말. 미라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을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신혼집에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준호 오빠도 동의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결혼하면 저런 분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불편한 분을? 미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준호가 황급히 말렸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어머님, 서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시다가 다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영웅이시든 뭐든 지금 불편하신 건 사실이잖아. 미란의 차가운 말에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호는 딸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아빠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겠어요.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머니. 준호가 황급히 일어나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라는 놀란 듯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앉아 계세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의자에 앉히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끝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요. 제발요. 미라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서윤네 가족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지만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시며 차가운 눈빛으로 기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릇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음식을 먹었지만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갈비 하나 드세요. 서윤이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집어 아버지 앞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기호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찾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낯선 장소에서의 식사는 늘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 이 해물찜 정말 맛있네요. 드셔보세요. 준호가 애써 밝게 말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릇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미란이었습니다. 저기 한 선생님, 미란이 기호를 불렀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들어 미란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소방관이셨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일하셨어요? 미란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15년까지 22년 근무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럼 지금은 연금으로 사시는 거죠? 미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공무원 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방관이라길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미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뭐라고 했어? 미라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리고는 기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몸만 망가졌네요.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하셨는데 이제는 딸한테 의지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미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미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미라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건 훌륭한 일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돈도 못 벌고 불구가 되셨으면 뭐하러 그런 일을 하셨어요? 미란의 말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어?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서윤이가 결혼하면 계속 얹혀 살 생각이세요? 그 말에 기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지 않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아니면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서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거기에 눈 안 보이는 장인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봤어? 미란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호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에게 부담이 되는군요. 기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윤이 급히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앉아 계세요. 가지 마세요. 서윤아, 괜찮아. 기호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오해는 마세요. 전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하거든요. 우리 같은 집안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남편은 중견기업 이사야. 우리 집안은 강남에서 3대째 살고 있고, 준호도 대기업 다니잖아. 근데 솔직히 장인어른이 시각장애인이시면, 미라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기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장미란 여사님, 네. 미란이 놀란 듯 기호를 쳐다봤습니다. 기호는 미란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눈은 잃었지만 양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날 불 속에서 울던 아이 하나 살렸다면 그게 제 월급보다 큰 보상이었습니다. 기호의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입을 다물고 기호를 쳐다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